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 보호계정기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차세대 디지털 변전소 개통 보호를 위한 파워로직 P7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저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이승윤 매니저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에서 보호계정기 제품군의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이승윤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자리에 거의 3년 만에 다시 이런 촬영 자리에 있는데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하는 상태예요. 오랜만이시죠, 매니저님도? 네, 저도 지난 2년 전에 비슷한 이런 자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긴 했는데 또 다시 새로운 제품의 런칭과 동시에 이렇게 저희 고객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2017년 P5가 이제 출시된 이후로 이제 한 5년 만에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P7이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가치를 갖고 출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를 보도록 하시죠. 우선 제품 소개 및 보호에 따른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 계전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전에는 보호 계전기가 단순히 보호 기능만 담당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는 계전기 자체의 기능이 워낙 다분화되고 다양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보호 계전기를 멀티 펑션 릴레이 혹은 IED 인텔리전스 일렉트리컬 디바이스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호계정기의 기능이 확장되어서 각종 데이터, 정보 저장,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그리고 설비 자산의 보호, 시퀀스 로직 구현 및 그에 따른 동작 실행, 그리고 전력 스카다의 통신을 통해서 알람과 누적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스위치 기어 판넬, 배전반의 예시 사진인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고압 그리고 특고압에 들어가는 계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 배전반의 이제 주 자재들은 이제 보호 계전기, 차단기, 그리고 CT 및 센서, 그리고 그 외의 자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배전반 내에서는 보호 계전기가 가장 인텔리전트, 즉 지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보호 계전기 자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모델 타입이 보호 대상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피더, 트랜스포머, 제너레이터, 모터, 부스바, 트랜스미션,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CT와 차단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계전기 쪽에서 어떤 식으로 트리포일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고 변류기에 CT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계측을 하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전기를 이용한 데이터 취득 및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전기는 CT와 PT 그리고 I/O 모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받는 데이터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쪽에서는 CT, PT를 통해서 전류, 전압, 그리고 센서나 이제 별도의 AI 시그널을 통해서 온도나 회전 속도들을 받게 되고요. 디지털 입출력 기준으로는 차단기에 관련된 신호, 상태, 그리고 제어 신호들과 트리페로들에 있는 감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원격 리셋과 그 외 상태들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날로그 디지털의 1차 값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calculation, 변환해서 디지털 계산되어 있는 수치들도 물론 확인이 되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 과정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스카다 통신, 스위치 기어에 대한 진단, 유지 보수 정보 및 원인 분석 자료를 위한 이제 통신을 통한 상위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취득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장표상에 보이는 이 계전기의 예시 사항을 좀 보시면은 싱글라인 상에 나와 있는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그리고 볼테이지, 그리고 전류,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신호에 들어있는 템퍼러처 등의 이제 정보들을 모두 계전기나 그 외에 뭐 RTU라고 부르는 리모트 터미널 유닛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단, 흔히 말하는 스카다로 올라가는 통신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61850, IC 61850이라는 프로토콜과 DMP 3.0, 이제 뭐 모드부스, RTU, 모드부스, TCP, 그리고 IC 60870, 101, 103, 104, 그 외에 프로페부스와 스파부스 같은 다양한 통신들을 통해서 상위 스카다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카다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폐쇄망을 이용하느냐로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이제 2023년 1월에 에너지신문 한국전력공사의 기사 내용 중 발췌된 내용입니다. 전력설비 디지털 변환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으로 2035년까지 전체 변전소를 이제 지능형 디지털화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 쪽에서 디지털 변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승윤 매니저께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앙 집중화 방식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뭐 디지털 SA라고 하죠. 이제 계속 이제 기존에 있던 변전소에서 좀 더 디지털화 돼 있는 새로운 변전소들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 집중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앙 집중화 방식은 모든 ID 게이트웨이와 같은 장비류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을 해서 토탈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스위치 허브, 그리고 ID라고 하는 보호 계정기 제품, 그리고 중간에 있는 멀징 유닛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요. 기존 컨벤셔널 타입의 CTPT의 결선을 통한 데이터 취득이 아니라 구스나 샘플드 밸류, 즉 IC 61850 기반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 사고 전류 또는 전압을 인지한 후에 최종적으로 개통 사고의 여파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변전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IC 61850의 샘플드 밸류 방식, 그리고 구스 방식, 거기에 이어서 멀징 유닛이라고 하는 특정 장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멀징 유닛이라고 하는 그 장비는 일반적인 디지털 인풋, 아웃풋 출력도 많이 갖고요. 추가로 아날로그 입력 출력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 출력들을 결국 통신으로 상위 스카다 또는 보통 연계된 다른 여타 IED라고 하는 장비 제품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멀징 유닛을 얼마큼 개발을 하느냐가 결국 미래의 디지털 변전소로 가는 최적화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 장표에서 아마 보신다고 하면은 기존 디지털 변전소의 방식은 뭐 분산화 방식과 집중화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 아직 디지털 변전소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례는 없지만 한전에서는 향후 2035년까지는 모든 변전소를 디지털화 하겠다고 아까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분산화 방식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기의 제품들, 그러니까 ID 제품군들이 멀징 유닛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삼상 4선식 이런 하드와이링 결선을 갖지 않고, 그리고 CTPT와 같은 2차 채널을 통하지 않아서 보통의 그 CT 세츄레이션이라고는 하고 할 수 있는 CT 포화 상태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CT 사이징도 좁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위치 기어 패널 자체가 축소화될 겁니다. 거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집중화 방식의 경우는 여기에 더 추가로 스위치 기어 판넬 수 플러스 전기실의 면적까지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집중화 방식은 하나의 영역에 결국엔 IED
게이트웨이부터 모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요. 밑에 하위단에 보일 수 있는 각각의 목적의 대상에 있는 모터, 제너레이터, 변압기, 각각 보호 대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CT 정보들을 다이렉트로 멀징 유닛을 통해서 계정기가 아이디가 통신 데이터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향후에 디지털 변전소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화 방식이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아래 장점으로도 언급을 해놨지만 하드웨어에 구축할 수 있는 공간들, 건설할 수 있는 전기실의 수 이런 부분들 다 축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왜 이런 중앙 집중화 방식의 디지털 변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점과 장점은 이 장표를 보시고 추후에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네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변전소의 분산화 혹은 중앙 집중화 방식을 사용할 때 요구되는 사양들은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의 감축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계전기라고 불릴 수 있는 ID라던가 혹은 멀징 유닛에 대한 사양들이 점점 이제 통신이라던가 하드웨어적인 인풋 사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게 요구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잠시 산업 동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계전기가 갖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포지셔닝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슈나이더 보호 계전기 제품 라인업과 이제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파워로직 P7이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슈나이더에는 여러 가지 보호 계전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저지 혹은 파워로직 P 시리즈의 계전기로 순차적인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별도의 세팜이라거나 기존에 있던 마이콤이라거나 그런 류의 보호 계전기 솔루션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제 슈나이더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통합 솔루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결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설명드릴 파워로직 P7은 이제 가장 최신의 가장 하이 스펙의 하이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P5를 처음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소개를 드렸을 때는 이름이 이지 에너지의 이름을 가진 이저지 P5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파워로직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네. 이미 P5는 파워로직으로 리브랜딩 이제 네이밍이 변화가 된 거고 네. P3와 P1도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B3는 저희 올해 말 내년 초 내에 리브랜딩 될 예정이고 P1도 내년 리브랜딩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혹여나 이제 현업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혼선이 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산업 현황 그리고 세그먼트 그리고 전압 레벨에 따른 제품 적용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P7은 포지셔닝 하고 있는 산업군에는 유틸리티 그리고 그 외에 많은 OGP라거나 트랜스미션 라인 같은 여러 가지 세그먼트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HV와 EHV 고압 특고압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P7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디지털 계통 보호 및 제어를 위한 제품.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능 특성들이 어떻게 보면 파워로직 P7의 코어 기능 혹은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디스크립션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오버랩을 본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지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선 온스터 센서를 통한 상태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TH110이라는 온도 센서 그리고 CR110이라고 하는 습도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선 온습도 센서를 저희 보호 계정기인 파워로지 P7에 연결을 해서요. 전기실 내의 온도 그리고 스위치 기어 판넬 내의 온도를 상시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시 감시를 통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방 진단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방 진단에 네. 예견까지 할 수 있는 예지 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디지털화, 스마트화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좀 확실한 내용이네요. 웹서버 및 스마트 어플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P5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려고 타겟을 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선이 활성화됐을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 툴이 아니라 웹서버를 통해서도 사용 가능, 접근성에 대한 이제 네. 스마트화를 이룬 것으로 보여지고요. 높은 신뢰성,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인출형 하드웨어와 강력한 미션 프로파일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굉장히 좀 높은 규격을 준수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속 가능성. 자, 슈나이더가 많은 공을 들이고 이제 슈나이더의 그 아이덴티티 컬러가 녹색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그린 프리미엄 인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과 넷제로에 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향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그 가치를 충족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모듈형 원박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잠깐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호 계정기 제품의 추세는 모듈 형식이지만 하나의 제품에 각각의 그 통신 장비, 입출력 장비와 같은 그 각 기능을 갖는 슬롯을 하나의 원박스로 갖는 제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 지금 P7이고 저희 슈나이더 제품군은 또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요 P7은 향후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P5나 이전 P3 제품군은 특정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장 모듈을 또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만들어진 게 요 P7이라는 제품이라서 통신 아까 말씀드렸던 I/O 각종 센서류에 대한 모든 그 장치들을 하나의 제품에다가 다 탑재했다고 보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박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세팜이라거나 네. 반프 시리즈에 있었던 것들은 외장 모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데에 비해서 이제 그렇죠. 하나의 원박스 솔루션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펌웨어라고 하는 네. 소프트웨어를 그 해당 그 장비에다가 삽입만 하면 네. 발전기 전용 아니면 예를 들면 모터 전용으로 바로바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라서 펌웨어를 통한 플렉서블한 네, 제품 적용이 가능하다. 전환과 적용이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잠깐 매니저님께 설명해 주셨던 네, 네, 네. 한정과 관련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IEC 61850 기반의 구주 및 샘플드 밸류를 통해서 통신에 최적화된 종합 솔루션을 베이스로 하여 네. 네, 향후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슈나이더가 지향하고 있는 에코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슈나이더가 지향하는 가치는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티드 프로덕트, 두 번째는 엣지 컨트롤, 세 번째는 앱스 어널리시스 앤 서비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이제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파워로직 P7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인지하기 가장 좋은 명칭은 하드웨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배전반, 그리고 이제 차단기, 그리고 UPS, 그리고 디지털 미터 등을 포함한 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 그 상위단의 통신과 연결되는 하드웨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에는 엣지 컨트롤, 통상 이제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받는 정보들을 상위단으로 올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사용자에게 HMI를 통해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통상 스카다라고 하는 명칭을 좀 사용하고 있죠. 물론 현업의 그 엔드 유저의 그 명칭에 따라서 이제 뭐 ESCS, ECMS, 뭐 ESC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앱 아널리시스 앤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이 해당하는 엣지 컨트롤에 있는 HMI에 좀 더 이제 슈나이더의 엑스퍼트들이 이제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에 따른 분석 레포트를 제시하는 분석 앤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7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P7에 현재 나와 있는 모델과 향후 어떤 모델들이 출시될지를 이제 리스트업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P7으로 출시되는 보호 대상의 모델 타입은 두 모델이 먼저 출시될 예정이고요. P7M 그리고 P7G라는 두 개의 모델. 그래서 여기 있는 M은 모터 보호용의 제품이고요. 그 G는 제너레이터인 발전기 보호의 제품이 되겠는데요. 두 제품이 먼저 선출시가 된 후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P7F와 T 모델, 그러니까 피더 전용, 트랜스포인 변압기 전용 제품이 또 연이어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거리 개선 요소 그리고 라인 디퍼런셜을 할 수 있는 송전 솔로의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차동 보호 요소, 비율 차동 보호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는 베이 유닛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PCU의 컨트롤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이어서 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스탠드얼론 타입의 단독형 멀징 유닛도 출시하게 됩니다. 이때 멀징 유닛이라는 제품은 아까 디지털 서브스테이션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가 저희 P7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명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P3와 P5 기존에 있는 모델의 코드 타입과 굉장히 동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파워로직 P7이 제시하는 가치 제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효율성,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신뢰성을 극대화. 슈나이더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앤 효율성, 안전성 앤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뒤후 장표에서 차곡차곡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효율성의 일환으로 이제 풀 컬러 터치 스크린 HMI를 통한 쉽고 직관적인 메뉴 탐색 및 이동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사용자의 과제와 슈나이더의 솔루션, 그리고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순서로 차곡차곡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걸로 각각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과제. 전기실 내 관련 전력 데이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보유한 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가장 이제 ID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슈나이더 솔루션에서는 이제 이저지 P7을 파워로직 P7을 통해서 이제 직관적인 솔루션,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믹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7인치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버튼 등과 별도의 홈 버튼, 리셋 버튼 등을 구성을 해서 직관적인 메뉴 탐색과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사용자의 디지털 익스페리언스를 바탕으로 한 오펙스 절약, 유지보수 작업과 효율성을 보호설비 운영의 작업 강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 과정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용자의 과제가 있고요. 이에 대한 슈나이더 솔루션은 강화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최신 풀 컬러 터치스크린, 앞서 말했던 터치스크린 외에도 웹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로컬, 원격 접근을 통해 굉장히 빠른 접근과 그에 대한 원활한 사용자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의 효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매니저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모듈형 하드웨어 방식이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품 수명 연장에 지금 좀 제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 계정기를 포함한 어떤 전기 설비 구축 공사를 할 때 하드웨어 사양을 갖는 이 제품을 좀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을 변경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고, 향후에 이 모듈을 좀 확장해서 DIDO의 슬롯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통신에 대한 모듈을 좀 추가하거나 하는 그런 유연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슈나이더에서는 오히려 P7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당연히 우리 제품은 단돈 모듈형 슬롯 카드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고객의 요구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제 플래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유저는, 결국 사용자는, 고객은 해당 필요한 제품의 장치 슬롯을 그냥 추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래서 결국에 계속 중복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인출형 기반의 모듈형 기반의 하드웨어 방식은 사용자, 유저의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시간, 수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넷 모듈이 또 SFP 방식이에요. 이 SFP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사진의 포트가 되겠는데요. 이 포트인 SFP 모듈을 통해서 통신 인터페이스도 좀 더 편하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뭐 인터페이스가 바뀌네, 통째로 다 바꿔야 돼? 이런 상황이 간혹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희 슈나이더 제품은 모듈만 별도로 추가로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또 교체하실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현업에서 광 케이블의 인터페이스가 뭐 LC인지 ST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변화에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하드웨어 방식이 뭐 재고로 둘 수 있는 예비 부품, 우리 스페어 파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덜 사용하게끔 하고, 결국 이는 우리가 말하는 자본적인 지출, 카펙스를 결국 감소시키게끔 만드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강화된 환경적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의 과제를 내보니 결국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게 슈나이더의 모든 계정기 제품군의 기술을 축약시킨 걸, 우리 항상 100년 이상의 기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모든 제품군의 그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렇게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부분도 아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사용 조건이 열악한 가옥 조건에서도 세이프티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제품이 쉽게 고장나지 않죠. 네,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이제 먼지 이런 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방진, 방수에 대한 보호 등급이 매우 높은 걸로 보시면 IP 됩니다. 등급도 54 프론트 베이스, 프론트 기준으로 54 등급을 받아놓고, 거기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그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방폭 인증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방폭 인증이요? 네네. 이게 아텍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국제 표준 방폭 인증 중에는 이제 아텍스라고 하는 인증, 거기에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무결성 레벨에 대한 인증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저희는 슈나이더 P7 계정기는 아텍스 인증 또는 플러스 실1 인증, 향후에는 실2 인증까지도 받을 예정이고요. 이 인증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도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내 경우에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Q 클래스라고 하는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취득은 못했지만 대체 인증으로 요 아텍스 C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쪽 계통에서 어떤 설계를 적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요 아텍스 인증 충분히 참고하셔서 저희 설계에 반영하시면 좋은 거죠. 네, 좋은 정보네요. 네네. 네. 사이버 정보 보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것을 피하고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싶습니다라는 사용자의 과제가 있습니다. 통신이 계속적으로 발달되어 오다 보니 사이버 어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슈나이더 솔루션은 보니까 IC 62443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IC 62443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IC 62351 그리고 62444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보통 정보 보안에 있어서 IC 62443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 보안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걸로 기능적인 면에 더 치중한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레벨에 해당하면은 레벨 2는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안전 보안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보 보안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서 일반적인 롤 액세스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RBAC 기능, 그리고 오덴틱 컨트롤에 관련된 모든 포트 하드닝부터 여러 정보 보안을 위한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일반 데이터 센터 같은 이렇게 크리티컬 산업의 산업 직군에도 저희 제품을 적용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사이버 어택을 회피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추가로 저희 무상 툴인 CAE라고 하는 저희 사이버 시큐리티 어드민 익스퍼트라는 무상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이 보호 계정기에 사용자의 레벨을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매니저님 이름으로 매니저님만의 패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매니저님만 접근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기능으로 또 이 툴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한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네이밍을 되게 편하게 하고 패스워드고 추가에 또 유저의 수도 크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타사 대비해서는 좀 정보 보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많구나, 그리고 용량이 더 크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영업 쪽에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 보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사이버 정보 보안, 시큐리티 인증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슈나이더의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이제 62443 그 레벨 1 혹은 레벨 2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P7이 최초인 건가요? 지금 그 레벨 2 인증을 받은 거는 네, SL2 인증은 예. P7 우선 최초이고요. 물론 지금 P5도 SL1까지는 취득하고 2도 네, 맞습니다. 조만간 취득 예정에 있어서 두 제품이 어쨌든 정보 보안 기능을 최상위로 현존하는 보호 계정기 제품군에서는 최고 현존하는 사양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한 효율성입니다. 이더넷 기반의 IC 6180 국제표준 준수,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통신 사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한전의 그 중앙 집중형 혹은 분산형 디지털 SA 같은 경우 이제 요구되는 것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머징 유닛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감이 필요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부즈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신 사양의 표준화. 그 중에 하나가 IC 61850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통신 기술적인 표준을 가져감으로써 프로젝트 공사 비용의 15%를 잠재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엔지니어링 시간 절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지속 가능성입니다. 슈나이더는 그린 프리미엄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제품 자체에도 굉장히 이제 최대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재 사용, 뭐 플라스틱, 염료, 그리고 이제 인체에 무해한, 그리고 환경에 무해한 자재들을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그 제품을 이후에 사용 기간이 만료 후 제품을 폐기할 때도 그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린 프리미엄 인증이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 뭐 ROHS, 뭐 REACH, 그리고 PAP, 그리고 EOL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이제 그 폐기 시 혹은 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그리고 그런 뭐 인체에 무해한 것들에 대한 각각의 인증인 거고, 이 해당하는 토탈 인증이 그린 프리미엄 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린 프리미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타사에도 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슈나이더는 이 지속 가능성, ESG 네. 경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죠. 슈나이더의 아이덴티티 색깔인 녹색은 이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춘 내용이고, 다른 타사 제품들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 슈나이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현재 간략하게 저희가 파워로직 P7을 통해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밸류 포지션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아직 이 제품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향후 추가되는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이제 현재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모델별, 어플리케이션별이 아닌 그 내부적인 추가적인 기능들을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전성의 가치와 연관되는 아크 보호 기능의 내장입니다. 네,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는 22%는 전기적 화재에 의한 것이다. 주요 업무 시설의 정전 사고는 평균적으로 90분 동안 지속된다. 자, 아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슈나이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제 이미 이저지 P3라든가 파워로직 P5도 이 해당하는 기능들을 내장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P7도 현재는 구현하지 않지만 향후 마찬가지로 P5와 동일하게 익스터널 아크 포인트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가장 유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이미 현업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아크 포인트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아크 보호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슈나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아크는 이제 전용 아크 설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외에도 보호 계정기와 별도의 단독 솔루션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통해서 이제 배 전반 내에 아크 사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성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미리 설명해 주셨던 CH110과 TH110과 같은 무선 온습도 센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계정기가 워낙 이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퍼실리티들에 대한 아이템들의 정보를 계정기로 집약해서 받고, 그 계정기를 통해서 상위 플랫폼으로 연계해주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온습도 센서 및 AI 시그널들을 받는 거를 이제 구현 가능한 것을 이제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수 센서는 결국
직비 통신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파워로직 P7은 직비 네. 통신의 리시버 수신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신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네. 마찬가지로 P5도 이 기능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래서 네. 이 TH110과 CL110은 슈나이더의 무선 온도 센서인데 별도의 솔루션을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뭐 별도의 그 수신기, 슈나이더의 특정 수신기가 있고 그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 PM이나 PSO와 같은 네. 스카다 상위단에 시스템에 연동을 하고 있고요. 있죠. 이제 그 기능을 고계정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 자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카펙스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효율성은 유연성입니다. 제품 순용을 넘어 진화하는 어플리케이션 스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계전기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PLC 수준의 로직 스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슈나이더 솔루션을 보게 되면 보호 체계를 위한 신속하고 이벤트 중심의 논리 편집기와 복잡한 논리 방정식 체계를 위한 IC 6113의 준수 자동화 논리 편집기 두 가지 결합 가능한 논리 편집기를 활용하는 포괄적인 논리 편집기 기능입니다라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사진 하나로 제가 보기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IC61131은 이 레더 기반의 어떻게 보면 로직에 대한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로직에 대한 펑션 네임을 어떻게 쓰겠냐, 뭐 이런 네. 게이트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전체적인 국제 표준을 이미 정해놨는데 그 국제 표준을 준수한 로직 편집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펑션 블럭형으로 로직을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슈나이더의 제품이 아이자그래프라고 하는 전용 PLC 로직 툴을 연동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그 시퀀스 로직도 구현하실 수가 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이자그래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슈나이더 PLC 핸들링하는 엔지니어링 툴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인 즉 파워로직 P7이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양이라든가 로지컬한 기능들이 이제 PLC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셔도 무방은 하지만 원래 PLC는 산업 직군, 산업 현장의 제품의 컨트롤 장비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스캔 타이밍을 포함해서 또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CPU의 속도도 더 빠른 수밖에 없는 그런 용량을 갖는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보호계정기는 거기까지는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목적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뭐 로직 구현은 가능하다 하지 뭐 크리티컬한 장비를 뭐 생산 설비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바일 어플과 내장된 웹서버 기능을 통한 근접 제어. 물론 이 부분도 P3, P5에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 P7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뭐 앱스토어나 애플의 경우는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의 경우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툴 혹은 이제 제전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툴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많은 내장된 HMI를 통한 이제 단순한 보기뿐만이 아니라 감시, 제어 그리고 이전에 했던 기록과 모니터링, 기록과 이제 사고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액세스를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기능은 보통 수전 받은 상황일 때, 우리 전기시 수전 받을 때, 네. 이 핸드폰 연동을 통한 차단기 제어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죠. 네. 초기 수전 때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통 오퍼레이터분, 운영자분들은 좀 많이 거리를 두고서 제어를 하거나 뭐 떨리는 마음으로 서킷 브레이크 차단기의 스위치를 레버를 돌리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네. 보통 타사 제품의 경우는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부의 푸시 버튼을 통한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그 출력의 시간을 딜레이 타임을 주게끔 하고 있어서 뭐 버튼 한번 누르고 저쪽 멀리 한 10m 네, 맞습니다. 정도에 떨어져서 있다가 있거나 한데 하는 반면에 저희는 그냥 7m, 10m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와이어리스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먼 거리에서도 예, 차단기를 제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재 이제 뭐 수전 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는 부분은 사고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많은 현업의 발전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계정기 기능을 통한 클로징 타임에 대한 그 텀을 두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 외에는 스카다 통신이 운영됐을 때는 원방 제어,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나이더의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서 이제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 노트북, 이제 타블릿을 통해서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기술의 상세 사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께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파워로직 P7에 대한 제품 주요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개통 설비 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텍션 기능인 모터, 제너레이터, 피더, 트랜스포머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모터와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의 보호 기능만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전체 보호 솔루션, 개통 보호에 필요한 모든 보호 요소는 향후에 갖게 되고 해당 그런 모델들도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어적인 측면에서는 미믹이라고 하는 우리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 이제 보통 제품의 프론트 패널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미믹 화면을 통해서 10개의 오브젝트, 이건 결국 제어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단로기, 그리고 어싱 스위치, 차단기 같은 요 스위치류를 10개까지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HMI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7인치의 풀 컬러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계측으로는 일반적인 타사 또는 저희 제품군에 있는 기능들과 동일하게 전압 전류 주파수 이렇게 제측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스위치 기어 판넬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트립 서킷 슈퍼비전 안시 코드로 74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TCS라고 간편하게 부르고 있죠. 그 기능하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모니터링, 그래서 차단기의 투입과 차단을 통했을 때의 마모 정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을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투입은 몇 번 했는지 차단을 몇 번 했는지조차도 계속 이력으로 남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디바이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보통 이건 전반적인 ID 제품들이 갖는 기능이긴 한데요. 좀 더 자세한 이벤트 내역을 포함해서 제품 자체의 내부 폴트 기능, 인터널 폴트 또는 와치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제품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품의 수명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사고 파형을 저장하는 기능과 그리고 IC6244선 기반의 정보 보안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세큐리티 레벨 2를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 통신 프로토콜은 웬만한 프로토콜은 다 사용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IC62850 에디션 2 여기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에디션 2.1 버전까지도 탑재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향후 스펙인 작업을 통해서 이 2.2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 슈나이더 제품인 P7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MB 3.0, 모드버스, RTU, TCP/IP 다 지원하고 리던던시 프로토콜로 RSTP, PRP, HSR 다 지원합니다. 여기서 동시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장점으로 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까지 동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어서
서브 네트워크로 다른 쪽에서도 다 프로토콜을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하드웨어 특성은 온도 범위로는 마이너스 40에서 70도 뭐 이렇고요. 계측 입력수로 봤을 때 AI 아날로그 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 OCT 그리고 4개의 PT 입력을 지원하고 또는 선택적으로 6CT, 3PT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디지털 입출력으로는 40T짜리 지금 저희가 처음 출시하고 있는 40T 사이즈의 모델은 40Ti 32DO의 입출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통신 인터페이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더넷 기반의 RJ45 포트, 그리고 파이버 옵틱 포트, 그리고 SFP 모듈에 기반한 RJ45 또 파이버 옵틱도 지원하고 있어서 각종 산업 직군에 맞는 그리고 네트워크에 맞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 기능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SNTP, RER-IGB 그리고 PTP라고 하는 Precise Time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은 결국 IEEE 1588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디지털 서브스테이션을 위한 구수나 또 샘플드 밸류하고 연동을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장점인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TD 센서로 저희가 8개까지 RTD 인풋을 제공하고 여기에 RTD 센서 모듈을 2개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토탈 인풋은 16개까지 지원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에는 이제 USB 포트가 있는데 엔지니어링 포트로 미니 커넥터가 지원하고 그 하위단에는 USB-A 포트가 지원되는데 이 포트를 가지고 사고 파형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로직 P7의 주요 기능과 주요 하드웨어 특성에 대해서 한 장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사양들을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이전에 설명해 주셨던 장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A부터 G 슬롯으로 되어 있고요. 이 후면에 보이시는 이 모듈 슬롯형이 결국 우리의 표준화된 하드웨어의 슬롯 기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A부터 각각의 슬롯에 대한 정의는 보실 수가 있고요. A 슬롯은 CPU, 커뮤니케이션, 이어서 각종 CTPT에 대한 모듈, 마지막으로 Y하고 G 쪽에는 믹스드 IO 카드라고 해서 입출력에 대한 수량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는 카드고요. 마지막에 있는 G의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모듈로 요 해당 G 모듈에도 DI, DO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40T인 경우 총 9개의 슬롯 또는 거기에 추가로 6개의 아날로그의 값들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6CT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모듈 슬롯 동일한 내용이 될 수 동일한 있겠네요. 내용이라서 뭐 내용을 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할게요. 것 같고요. 통신에 관련된 내용 이미 초기에 있던 기술 장표에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여기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3개의 IP 어드레스를 각각의 모듈이 가지고 있고 이 3개의 IP 어드레스로 동시에 6개의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하드웨어에 3개의 물리적인 IP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6개까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통신 기능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외형적인 설명이네요. 7인치 터치 스크린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출시하는 제품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 터치 스크린형의 프론트 패널을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풀 컬러의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보호 계정기 제품에서 보지 못하는 타입이고요. 국산 제품의 경우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 터치에 대한 정밀도는 정말 다릅니다. 네, 이전에 한번 만져봤는데 거의 이제
스마트폰의 터치감을 그대로 구현한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매우 정밀하고요. 그래서 뭐 24개의 LED 지원하고 뭐 네, 12개의 나와 있는 펑션 키 내용들은 지원하고요. 네. 뭐 내부적으로 뭐 로컬 리모트 키도 지원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버튼들이 이제 홈 버튼이라고 하는 이 버튼과 이제 리셋 버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 스크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ED조차 여기 위에 있는 LED가 프론트 패널에 부착된 LED고요. 나머지 LED는 결국 이 스크린 디스플레이 안에서 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네, LED라서 펑셔널 LED들을 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총 24개까지 지원한다는 뭐 장점도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거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이제 그 7인치 터치 외에도 5.7인치형 기존에 사용하던 키패드 방식도 출시가 예정이죠. 그렇죠. 네. 네.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되 이제 실제 LED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LED 구성이 네, 될 네. 테고요. 네. 네. 수량은 동일하죠,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직관적인 메뉴 탐색과 이제 인상적인 HMI 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계정기 내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기존에 있던 계전기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정말 스마트한 뭐 유저 뭐 그쵸, HMI 타블렛이라는 같은 그런 좀- 느낌을 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적인 부분 네, 그래픽적으로 HMI적으로 매우, 굉장히 깔끔합니다. 매우 잘 구현돼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제품 요약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과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파워로직 P7만의 장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미 다 내용은 설명 들었던 바와 동일합니다만 이제 단편적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매니저님? 네, 오늘 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나마 고객분들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객분들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저도 고객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모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